자, 챕터 5는 전력 계통에서 전력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발전기로부터 생산된 유효 전력, 무효 전력들이 막 선로 위를 떠당기다가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로 주죠. 자,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Y 플래닝이라는 건 뭐냐면 전력이 그 전력 계통에서 막 떠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떠다니는 게 어떨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예측되는지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플래닝 해야 될까? 알기 위해서 파워 트랜스포트 캐퍼빌리티 자 송전 라인 자, 일단 송전 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배전 라인으로 가면 조금 달라져요. 그 이유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전 라인에서는 L이 도미넌트하고 배전단에서는 R이 점점 도미넌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송전 라인 기준이다. 일반적인 송전 라인 기준이다. 그런 파워 트랜스퍼 캐퍼빌리티를 알기 위해서 to meet 예상되는 로드 디맨드 수요 예측을 예상하는 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플래닝을 세워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송전 라인에 흐르는 파워 플로어의 레벨, 그 크기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언더 노멀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는 상황과 또는 부하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 발전량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도 그 파워 레벨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만약에 라인이 쇼트 됐거나 또는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 과도 안정도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결국에 폴트 커런트 발생했을 때 그 폴트 커런트의 크기가 얼마나 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합시다. 파워 플로어의 디터마이닝 하기 위한 요구 조건은 모든 버스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안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를 아는데, 자, 브랜치 임피던스는 임피던스가 표현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 이렇게 뭔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브랜치 임피던스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집이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소스, 리시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압원과 전압원 또는 전압원이 아니더라도 전압원처럼 보이는 것들 사이의 임피던스가 브랜치 임피던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로드 임피던스 말 그대로 소비하는 주체죠. 그런데 임피던스를 표현한 거는 유효 전력뿐만이 아니라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무효 전력을 먹어야 됩니다. 부하가. 보통 RL이겠죠. 보통 부하는 RL입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스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력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스카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영어는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산업 공정 기반 시설 설비를 바탕으로 한 작업 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 이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런데 계통에서는 송변전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천천히 읽어볼까요? 중앙급전소의 EMS실과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실과 연계하여 급전소의 스카다 주장치 시스템 블라블라블라블라 실시간으로 원격 감지, 제어 계측하는 자동화, 전력 계통 상황판, 특히 뭐 한전 전력거래소나 아니면 무슨 뭐 동부발전, 뭐 동서발전 이런 데 가면은 큰 사령실이 있어가지고 큰 계기판이 막 여러 개 막 띄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전력 흐름이 어떻고 전압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스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파워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전력 조류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 말로 전력 조류. 선로의 전력 흐름. 발전기나 부하에서 그 유무효 전력이 생산되고 소비될 때 선로를 통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둥둥 떠다닙니다. 그 선로의 전력 흐름을 우리가 수치로 계산해내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계산값이고 estimated 계산값이고 그리고 상당히 정확한데 실제로 지나가는 그 값이 지나간지 아니라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사실상 거의 정확합니다. 자, 특정 선로에 수송 가능한 전력 용량의 한계 발생 가능하겠죠. 어떤 선로에서 굉장히 복잡한 전력 조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 더 설비 용량을 늘린다든지, 전력선을 더 추가로 도체선을 늘린다든지. 전력 계통의 최적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발전기 부하 정보와 각 모선이라 했는데, 자, 모선이라는 거는 버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로를 해석할 때 노드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노드가 큰 거야. 그걸 버스로 하는 거예요. 막 분기되는 거예요. 버스에서 분기된다잖아요. 그래서 전력 시스템은 워낙 큰 파워와 설비가 크기 때문에 이 모선이라는 버스라는 단어를 계속 쓸 겁니다. 모선과 각 선로에서의 유무 전력값. 각 모선과 선로에서의 유무 전력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전력 조류 계산입니다. 전력 조류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값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뭐냐면 전압과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전압이 어느 정도 전압이 일정하다 쳐요. 물론 부하 쪽은 아이디어란 볼테이지 소스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이 위상각을 통해서 유효, 무효 전력을 계산해 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 크기와 위상각을 알면은 선로에 흐르는 유무 전력값을 우리가 계산해 냈죠? 예전에 총 우리는 V, 델타, PQ라는 네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해 볼 생각입니다. 자, IEEE 14 버스 케이스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버스별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버스별로. G는 제너레이터고요. 뭐 제너레이터가 뭐 무효전력 흡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분기해서 유무효 전력을 주겠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각 모선의 전압 크기 위상과 각설로 흐르는 유무효 전력값. 자, 이걸 눈 크게 뜨고 보면 좀 옛날 자료긴 하지만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자, 버스 1,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버스 2 밑에 뭔가 숫자가 1 근처에 있어요. 저거는 전압 PU 값입니다. 전압 PU.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자, 선로별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니는, 보통 메가니까. 이런 식으로 6.3이 나가고, 8.5가 들어오고, 2.3이 나가면 합은 똑같겠죠. 똑같을 겁니다. 버스는 그냥 공유하는 노드니까, 저 노드에 들어오고 나가는 KCL이 똑같다. 그럼 보시다시피 좀 멀리서 봤을 때, 저 빨간색 표현된 거는 기준 정격 PU, 1PU 대비해서 좀 커졌다. 그리고 검은색 그대로 돼 있는 건 좀 언더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파워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목적. 전력 계통의 각 지점에 규정된 전압으로 수용가가 필요로 하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부하단에서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부하 측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PQ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럼 PQ 소비함에 따라서 걔네들의 전압 레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은 그 V값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V값이 바뀔 수 있어요. 왜? 부하 측은 지 스스로 레귤레이션 하지 않아요. 밥만 먹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밥 먹는 레벨이 정해져 있지. 전압은
그 정도 수준으로 정해져 있지 정확하게 그 전압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려사항 발전소의 출력과 모선 전압을 얼마로 결정해야 하는가? 말 그대로 이렇죠. 변전소의 모선 전압을 규정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선 조상 설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자, 조상 설비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것 같긴 해요. 조상 설비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무효 전력 공급 또는 소비해주기도 하고. 자, 모선 전압은 기억납니까? 무효 전력에 디펜던트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무효 전력을 넣었다 뺐다 함에 따라서 매 개통 전압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설비를 근처에 있다면은 전압이 예를 들면 너무 커졌어. 그럼 무효 전력을 빼줘야겠지. 자, 세 번째, 각 송전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적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가? 선로의 그 굵기는 전격 용량에 맞게 커퍼의 굵기가 결정됐죠. 그게 전류 용량이니까. 파워플로 컬큘레이션의 목적은 현재 전력계통 조건에 대한 최적 운용 방법 결정, 가이드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뭐 스카다를 통해 가지고 파워플로우 컬큘레이션 했어. 근데 어떤 모선에서 어떤 송전 선로에서 무지무지하게 전압이 커진다든지 유무 전력이 많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걸 결정할 수 있다. 전력계통 확충 계획 수립, 전력계통의 사고 예방 제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고는 얘기했던 것처럼 폴트 커런트인데 삼상선이 단락이 되거나 지락이 되는 사건들이 꽤 발생을 하죠. 지락이나 단락은 보통 그 우리나라든 뭐든지 간에 나무가 크면은 얘가 선을 건드릴 거잖아요. 가만히 선을 건드립니다. 또는 날씨가 바람이 크게 분다든지 하면은 아무리 강건하게 설계를 해도 온습도에 따라서 이제 에이징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선이 떨어지기도 하고 쇼트되기도 하고 뭐 감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동물이 올라가 가지고 뭐 감전돼서 하면 쇼트죠. 순간 쇼트긴 하지만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모선별로 유무 전력과 전압을 모니터링하면은 어느 지점에서 사고 난지를 알 수가 있고 뭐 예방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인포메이션, 전력 개통도 방금 봤던 거 그리고 각 송전선로의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를 PU 값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수동 소자죠. 세 번째, 전압, 위상, 유효 전력 등 무효 전력 안 쓰는데 4개죠. 우리 4개. 자, 이제 여러분들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컬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정보, 자, 파이 모델로 구현한다는 걸 일단 가정을 하고, 시리즈 임피던스 R, J, 오메가 L, 서셉턴스 저런 게 있고요. 서셉턴스는 병렬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Y로 표현을 합니다. B지. 이건 B구나. B고. 어드미턴스가 Y.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죠. 저거를 쭉 병렬 오퍼레이션 해서 허수 실수로 나누게 되면은 GB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G는 컨덕턴스, B는 서세턴스란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계통에서는 트랜스포머하고 변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전소 안에 트랜스포머가 있고 그 안에 뭐 차단기, 달로기, 뭐 계측, 모니터링 하는 거 블라블라 있는데 우리 변압기는 리퀴드 인덕턴스를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리퀴드 인덕턴스는 보통 무시를 하고 자화전류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간략한다. 자, 로드는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임피던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얘는 먹기만 한 전력.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유효전력, 무효전력으로 표현한다. 자, 로드 버시스는 PQ가 스페시파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드 버스를 부하 버스는 PQ 버스라고 합니다. 왜? 얘네들은 먹기만 하고 흔히 말하는 전압이나 위상각들은 이 먹은 거에 따라서 바뀌거든. 자, 앞에서 표현 방법을 임피던스로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발전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었어. 근데 부하 임피던스 측면은 더 먹고 싶어. 그럼 레지스턴스 입장에서 작아지는 거지.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전압이 바뀌겠지. 그렇기 때문에 부하무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지만은 전압이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자,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전력을 발생하는 놈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동이 터빈을 돌려가지고 열심히 돌겠죠. 그러면은 전압이 패러데이 로우에서 그 발전이 되고, 계통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발전기 터빈이 바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변전소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근데 그 변전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컨트롤러블을 하는 거잖아요. 오퍼레이터인 내가 발전소를 컨트롤러블 해요. 나는 이 정도의 전압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라는 컨트롤러블 합니다. 변압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대충 만드는 전압이 뭐 3, 4, 5 kV라죠. 그러면 이 발전소에 있는 이 변전소의 목적은 이 3, 4, 5 kV를 만들도록 오퍼레이터가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선을 이렇게 빼면은 이펙티브한 턴수가 바뀌기 때문에 출력을 뭐 디스크리트하지만 탁탁탁 바꿀 수가 있겠지. 발전소는 자기가 기계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얻은 만큼 손실 빼면 정확하게 계통으로 유효 전력 성분을 보냅니다. 유효 전력. 터빈의 크기나 뭐 속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그 녀석들은 무효 전력 성분이 아니라 유효 전력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별로 유효 전력의 정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얘기했죠. 부하단에서 RL이라는 무효 전력을 소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느 정도의 그 피상 전력의 용량을 감안해서 킬로와트 대비 킬로볼트 암페어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요. 어느 정도 무효 전력이 소비될 거라는 걸 알고 그렇지만 무효 전력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하가 제어하는 거죠. 부하가 지가 먹는 만큼 가져가는 거를 발전기가 공급할 수밖에 없어. 또는 조상 설비가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는 PV 버스라고 합니다. PV 버스. 왜? P하고 V는 결정돼 있거든. 자, 세 번째. 앞에서 도면 봤죠? IEEE 버스 스키매틱을 봤는데 거기서 뭐 버스별 1.04, 뭐 1.05, 뭐 1.01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0은 일단 안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통에서도 대빵은 있어야 돼. 기준이 된 대빵이 있어야 돼. 그 대빵은 뭐지? 몸집이 크거나. 개통에서도 어쨌든간 그 전압을 강인하게 유지할 수 있고 유효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놈이 개통을 잡아주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녀석은 일단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녀석 우리가 슬랙버스라고 하자. 그 녀석을 우리가 1.0 PU로 기준해서 하자. 우리 큰형님, 얘를 기준으로 전압과 위상을 픽스시켜서 다른 놈들을 상대적으로 하자. 우리 작은 동생분들이 막 많은 작은 동생분들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좀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강인한 놈을 슬랙버스로 하자. 기준점을 잡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슬랙버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고, 자, 슬랙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뭐, 여유, 뭐, 요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빵이니까 여유롭게 뭐, 한다? 뭐, 요런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뭐, 슬랙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전력을 줌에 있어서 너무 대빵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다. 가장 큰 발전소를 슬랙버스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하 모선은 PQ 모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4개의 정보가 있다고 했죠. 그거는 V와 델타 값을 알아야 된다. 부하 모선에는 PQ는 정해져 있지만 V 델타는 알아야 된다. 발전기는 PV 모선이라고 부르고 무효 전력과 전압 위상각을 알아야 되고 자, 슬랙 모선은 대빵이라 했어요. 대빵. 슬랙은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이 일단은 그렇게 만들도록 제어를 하고 PQ는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로 정의를 했어요. 기질량은 논 밸류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미질량 계산해야 되는 것도 똑같이 두 개씩 쌍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3버스가 있다 칩시다. 1, 2, 3 있고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슬랙버스가 있고
PV 버스가 있고 PQ 버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부하고 요거는 발전기이고 그리고 버스 이름 슬랙인데 대왕 버스, 대왕 발전기가 되겠죠. 그리고 수동 소자값, 선로의 수동 소자값들은 요렇다. 우리는 모든 모선은 PU로 표현합니다. PU. 345K 볼트의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라인의 파워 베이스는 일단 100 메가 VA로 일단은 우리가 PU 기준으로 하자. 저게 전격 용량. 자, 그럴 때 G 베이스를 구할 수가 있죠. I 베이스, G 베이스 각각 구할 수가 있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G12, G13, G23는 이렇게 되는데 저 값을 G배수로 나누면 PU 값을 표현되는 거죠. 1190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의 향연이 시작이 됩니다. 자, node equation from one line diagram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KCL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션트 커패시턴스를 하면은 VY로 표현이 되죠. 저 Y는 오메가 C죠. 그것과 그리고 양단 전압이 있을 때 흐르는 전류 두 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파이 모델이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저 수동 소자 값들은 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세 개는 각각 두 개의 논 밸류와 두 개의 언논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요 KCL을 통한 이퀘이션 좀 더 전개할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두 개의 언노운 밸류를 찾는 겁니다. 자, 목적은 이제 확실하죠?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과정입니다. I1이라는 거는 요 슬랙 버스죠. 슬랙 버스의 총 전류 합은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것처럼 4개의 컴포넌트의 합으로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V1, V2, V3를 그냥 파라미터로 표현해서 그리고 션트 커패시턴스와 직렬 임피던스가 있죠. 물론 레지스턴스는 작으니까 생략했습니다. 표현하면은 이렇게 각각 4개 컴포넌트에 대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요거를 다 합쳐서 어느 정도 공통된 걸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이쁘게 표현을 해볼게요. K버스에 주입되는 전류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포뮬러가 이렇게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시그널을 통해서. 우린 3개를 노드를 버스를 가정했지만 여러 개의 버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묶어낸 이유가 자, IK는 자기 자신에서 나가는 전류죠. 이거는 내전압, 이거는 니전압. 자, 이렇게 내전압과 니전압을 구분한 겁니다. 매트릭스로 나타내고 싶어서. 내전압과 니전압이 있는데 그거는 각각 당연하겠지만 임피던스와 서섹턴스의 항으로 표현이 됐네요. 자, 내전압과 내전류의 관계식은 요 셀프 어드미턴스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니전압과 내전압의 관계식에 의해서 나타난 전류값은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 뮤추얼 어드미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됩니다. N개의 버스가 있을 때 N개의 버스별로 나가는 전류와 자기 자신의 전압은 이렇게 버스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라는 Y꼴로 표현이 됩니다. 저 대각선 빨간색 표시한 거는 셀프이고 나머지는 파란색은 뮤추얼 어드미턴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해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개에 관해서 앞서 설명한 3개에 관해서 내전압과 니전압과 내전류와 니전류에 대한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Y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파이 모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리고 버스가 3개일 때의 Y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요게 셀프, 대각선이 셀프, 나머지 놈들이 뮤추얼. 자, 그러면은 단순한 어드미턴스의 항으로만 나타내면 더 계산이 쉽겠죠. 버스 1, 2, 3 간에 어드미턴스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션트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버스가 심지어 4개야, 4개. 이렇게 4개 되는데 다행인 건지 몰라도 이렇게 3, 4로만 주어지네요. 그러면 이퀘이션은 4개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올 겁니다. KCL에 대한 방정식 4개로 되고 이 왼쪽처럼 4개가 되고 오른쪽처럼 이렇게 매트릭스화 하기 위해서 정렬시킨 거죠. V1, 2, 3, 4. 자, 그거를 매트릭스화해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좀 봤습니다. 이렇게 각각 저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고, 물론 션트 어드미턴스는 일단은 기호는 표시했지만 값은 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5.5 베이직 파워플로우 이퀘이션을 보게 되면 어드미턴스 매트릭스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죠. 하지만 PQ 모선, PV 모선, 슬랙 모선은 모두 P나 Q의 펑션. PQ 같은 경우는 둘 다 펑션인데 PV 같은 경우는 Q는 없지만 P의 펑션이긴 하죠. 자, 각 모선에 연결된 발전기나 부하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주입되는 전류를 우리가 그 어드미턴스 매트릭스 통해 가지고 도출할 수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 PQ를 구한다. 자, 그러면 슬랙 모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PQ 값이 unknown이죠. unknown.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 저 Y 어드미턴스 매트릭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압 전류를 알고 있으니 그리고 어드미턴스도 알고 있으니 PQ 값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매트릭스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압 전류를 구했어. 아니 컨주게이트 하면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각각 실수 허수로 찢어서 나타내면은 저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수식 보면은 자, 요렇게 그리고 각각 내 거와 내 거와 니 거에 대한 페이저 폼으로 나타내면 저렇게 되겠죠. IK 스타 컨주게이트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다시 요거를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쭉 가면 자, 앞에서 도출했던 수식대로 하면은 각 버스별로 공급되거나 소비되는 P와 Q 값은 VK, IK 컨주게이트 값이고 그 값이 이렇게 도출이 페이저 폼을 했을 때 도출이 됐습니다. 페이저 폼은 이렇게 E 익스포넨셜 J 세타 값으로 표현이 될 거고 결국엔 요거는 위상차로 표현이 되겠죠. 세타 KM 킬로미터가 아니고 이거 내거 차이 하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표현한다. 왜? 우린 실수호수를 찢어야 되니까 오일러로 표현을 했다. 그럼 오일러 공식을 집어넣어서 실수와 허수를 각각 찢으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자, 그럼 컬큘레이션 프로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구성은 총 N개라 치면은 그거는 슬랙 버스가 1개고 대빵은 한 놈이야. 그리고 나머지 PV, PQ 버스는 저렇게 되는데 PV 버스는 P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고 PQ 버스는 PQ가 논이기 때문에 PQ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식은 두 종류 앞에서 도출했던 것처럼 PQ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PQ 버스는 PQ 둘 다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식 자체는 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모선의 V 세타. 자, 슬랙버스 같은 경우 크기와 위상 모두 논이죠. 내가 컨트롤러블, 오퍼레이터가 컨트롤러블 하니까. PV 버스 같은 경우는 세타가 언논, PQ 버스는 V하고 세타가 언논.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는 이렇게. 자, PQ가 펑션 오브 볼테이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면 자, 이 수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K는 나의 유효 전력. SP는 스타팅 포인트 SP 마이너스
pk는 function of voltage 세타. 근데 슬랙 버스는 이미 논이죠, 논. 이미 논이잖아요. V하고 세타가.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Q도 똑같이 저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퀘이션은 요 개수만큼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수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그 푸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시가 뉴턴 랩슨 프로시저라고 해가지고 수치 해석법 접근을 쓰게 되면은 비교적 빠르게 근에 수렴하게 되고 가장 간단한 컬큘레이션 프로세스를 쓸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 어떤 컨스턴트 밸류는 우리가 일단 에스티메이티드 되는 그 p 값 들어가고 그리고 fx는 뭔가 함수죠. 결국 이게 c가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에스티메이티드 되는 c 값을 넣었어. 근데 펑션 오브 저 함수에서 저 x 값 여기서는 V하고 세타하죠. V하고 세타를 구해야겠지. 자, 뉴턴 랩슨은 수치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근사화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거라고 했죠. 정확한 x 찾는 것이 아니라 해와 매우 가까운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estimated 값. 어떻게 estimated 하지? 우리 얘기했죠. 5세의 아이는 대충 380V 먹는다는 걸 우리가 estimated 알고 있어요. 그죠? 대충 그 근처야. 390일 수도 있고 370일 수도 있어. 그 과정 찾는 거예요. 또는 뭐 송전단으로 오면은 우리가 부하단으로 모델링 했지만 그 라인은 대략적으로 관성이 있기 때문에 345K 볼트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저기다 345K 볼트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뉴턴, 랩슨 하게 돼가지고 정확한 값을 찾는 겁니다. 뭘 베이스로 해서? 논 밸류를 값을 참고해가지고 뭐 380V를 예로 들었는데 380V를 C에 집어넣고 거기서 내가 약간의 델타 값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샵 2번처럼 자, 아주 작은 변화량 델타가 X에 더해졌을 때 만약에 그것보다 더 오차가 작아진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수식이 표현이 될 거고 0 근처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겁니다. 0 근처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테일러 급수의 1차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테일러 급수. 요거가 요 빨간색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델타 x가 펑션 오브 저 괄호 안에 들어져 있던 거를 빼면 저렇게 됩니다. 튀어나오면 테일러 급수 1차로 하면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로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제로가 있죠. 요거는 첫 번째 시도. 자, 그럼 다시 요걸 리어레인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위식에서 1차 테일러 급수에 의한 델타 x를 찾는 겁니다. 델타 x. 찾으면 우리가 테일러 급수로 정의했던 델타 f 오버 델타 x가 분모있고 요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요 값을 찾았어요. 그럼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샵 7번 이렇게 찾은 xn이 원래식 오차를 특정 이내로 들어올 때까지 반복한다 라는 겁니다. 즉, 저 값이 0일 수는 없어요. 0.000001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acceptable한 에러 레이트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 라는 건데 그냥 이거를 예제로 풀어봅시다. 예제로 풀어볼게요. 자, 자 이런 수식 있다 칩시다. 4 x square equal to 0. 자 이거를 뉴턴 랩슨 메소드 통해 가지고 에러가 0.0002 밑으로 될 때의 estimated value를 찾아봐. 자, x 값을 찾아봐. 라고 여쭙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예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자, 초기값을 샵 1-1 봅시다. 초기값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알지. 답을 아는데 일단 우리가 3.5를 집어넣어보자. 3.5. 3.5를 집어넣어. 그 펑션 오브 x는 x제곱이었죠. 근데 저거를 편미분, x에 대한 편미분 하게 되면 2x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테일러 1차 급수 CD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델타 x의 first answer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x가 뭡니까? 마이너스 1.1785. 자, x의 1을 하면은
2.32 뭐씩이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first try를 통해서 estimated value를 찾았어요. 근데 에러율을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에러율. 자, 요것이 제로라고 얘기했어요. 제로. 제로입니까? 1.389로 꽤 큰 차이가 지금 벌어졌죠. x를 열심히 찾으려 했더니. 그래서 세컨 이터레이티브 돌리면은 그 다음 델타 x는 마이너스 0.29918이라는 수치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델타 x를 더해서 나오면은 2.02222가 나오는데 이 오차율로 보면은 0이 되면 좋겠지만 0이 나오지 않고 0.089506이라는 게 나와요. 상당히 에러율이 개선이 됐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를 하게 되면은 오차율이 0.00049. 우리의 목표는 0.0002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2.000122는 상당히 답에 근접하긴 하죠. 그래서 다음번 한번 하게 되면은 오차 범위 안에 결과가 나와서 2.000 6 개, 5개, 2에서 5개에서 2 하게 되면 해로 인정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float of 4 minus x square as a function of x로 표현했을 때는 방금 우리가 어떤 요정을 거쳤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4번까지 거쳤죠. 자, 이렇게 뉴턴 랩스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unknown value를 찾는 방법까지 한번 확인했고